제가 질문을 한 3가지 정도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처음 질문은 이제 지금 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10년 가까이 이제 활동하셨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제 얘기해 주셨고요.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창업가들 많이 만나셨을 텐데 이제 대부분 창업하면 이제 돈을 벌겠다. 뭐 저희 학생들 중에 그런 학생들 많아요. 저 30대 말에 300억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좋네. 이제 for profit도 있고 반면에 또 non profit도 사회적 임팩트 뭐 이런 고민하는 친구들 많은데 제가 요즘 이렇게 보면은 아까 이제 답을 사실 1인 창업 얘기도 해주셨는데 로컬에서 혹은 문화를 혹은 뭐 라이프스타일을 혹은 뭐 굉장히 뭐 소소한 가게를 혹은 자기 만족을 그러면서 좀 스펙트럼이 좀 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것도 역시 그 대표님의 그 범위 안에 드는 활동인가요? 저 책 쓰고 있는데 가제로는 일이 사라지는 시대,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이고요. 이런 고민들을 담고 있어요. 저는 저희 사무실이 양재에 있는데 이제 조만간 이사 가긴 할 텐데 판교와 성수의 중간쯤 소셜과 이제 프로핏과 난 프로핏을 아우르는 뭐 그런 위치에 있다. 그리고 제 정체성이 오히려 이제 양쪽을 아우르는 그런 영역이 있는데요. 결이 좀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프로핏과 난 프로핏의 결이 확실히 다르긴 하다. 누구는 진짜 어떤 친구들은 프로핏에 이제 정말 특화되어 있는 친구들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최근 이제 교육 서비스로 되게 많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새로운 강좌를 만들 때 뭐가 이렇게 아이디어가 올라오면 그거 돈대? 이게 이제 고인과 드랍을 결정하는 요소예요. 그 친구들 되게 발빠르게 정말 열심히 제가 최근 접한 어느 스타트업보다 와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파닥파닥 거리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일을 할 때 판단하는 기준은 그거 돈대? 예요. 아니면 킬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강좌 개설할 때도 프로그램 찍기 전에 먼저 팔아요. 크라우드 펀딩 방식을 도입해가지고 돌려보고 반응 없으면 킬. 제가 이미 결제까지 한 프로그램이 킬 됐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요. 나쁜 게 아니에요. 크리에이터들이 배고프게 인내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을 수면으로 올리는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영역도 있고요. 난 프로핏의 영역도 있는데 소셜 벤처 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미션에 대한 확고한 신념? 이게 있어요. 최근에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한 두선 컴퍼니라는 회사가 있어요. 저는 제가 그동안 계속 봐온 여러 소셜 벤처 중에서 이 사람의 미션은 진짜 100% 내가 동의. 그러니까 그 신념은 전혀 내가 의심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박찬재예요. 길거리 노숙자 보고 시작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노숙하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할까를 시작해서 처음에는 옷걸이에다가 캐릭터 넣어서 하는 사업을 하다가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으니까 문 닫았다가 다시 시작한 게 물류예요. 방법은 바뀔 수 있는데 노숙자에게 일자리를 주겠다라는 그 생각은 변함이 없는 거죠. 미션 드리븐이 되게 강한 거죠. 소셜벤처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풀어내는 방식도 달라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두선 컴퍼니 가서 일 못할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그 일은 아무나 못하는 심리적인 그 다음에 미션 드리븐의 이 장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핏과 넌 프로핏은 창업자의 결이 좀 다르더라. 기업이라는 형태로 하고자 마음먹었다면 성장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미션이 실현되지 않는 거예요. 기업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건 뭘로 증명하느냐? 프로핏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소셜 벤처든 일반 스타트업이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어쨌든 동기부여가 돼야 하고 그걸 위해서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제가 이제 프로핏, 난 프로핏의 다양한 창업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1인 창업 아니면 소규모 창업 이런 거예요. 되게 다양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주로 로컬에 있는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만든 곳, 사실은 우리 동네 빵집도 크리에이터예요. 행복 찹쌀떡이라는 찹쌀떡 하나가 베스트셀러예요. 전국으로 팔리는.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하고 저는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의도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은 지방 출장을 가는데 가면 꼭 지역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살펴봐요. 이제는 우리 사회도 지식 기반의 사회로 가고 있어요. 이걸 전형적인 게 이제 일본이죠. 일본에 가면 매력 소상들이 많잖아요. 긴자거리에도 종이 하나만으로 종이 테마로 7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저는 도쿄 가면 꼭 거길 가는데 이런 곳들이 이제 많아질 거라는 거죠. 작든 크든. 예를 들면 시원하다라는 사진관이 있어요. 로컬, 아니, 1인 크리에이터인 거예요. 근데 내가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일이랑 같이 하는 거죠. 이게 어렵지 않은 거고, 또 이제 두세 명이 소소하게 모여가지고 뭐 나는 우리 회사를 몇 조로 키울 거야가 아니라 투자 없이. 투자라는 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되게 유명한 글로벌 투자자가 스타트업은 투자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혁신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투자가 성공을 의미하지 않거든요. 투자는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또 여러 이해관계자의 니즈를 부합해야 된다는 어려운 점도 있거든요. 이제는 여러분은 도구를 잘 활용하면 이런 게 가능한 시대가 된 거죠. 공장 짓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런 결과를 만들어가고 있고 아마 앞으로도 투자 안 받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제 규모가 커지면 오히려 규모를 키우지 않으면서 우리는 우리가 행복한 만큼만 일하자 라고 해서 설정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뭐 이제 다양한 방식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여기는 이제 과거에는 이윤,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같이. 미션의 네. 실현이 있는데 여기 이제 회사 여기 있는 그 활동들은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만족, 행복감, 그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게 이제 약간의 목표로 나타나. 사실 이제 그 목표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안 돼요. 뭐든. 그러니까 문 닫는 책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희 회사 주주 중에 한 명이 땡스북스라고 그 동네 책방의 효시를 만들었던 분인데 저희 회사 건물 바로 옆에 되게 예쁜 책방이 생겼어요. 디자이너가 만들었더라고요. 보면 언제 망하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걱정이 돼요. 되게 예쁜데 걱정이 돼요. 우리가 이걸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가야 하지? 우리가 더 중요한 게 뭐지? 저는 스타벅스가 정말 신기한 거는 오프라인적 요소가 되게 강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성장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스타벅스에 가면 꼭 이제 직원들의 일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에 앉는데 되게 삶의 질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심지어 좋은 것 같아요. 아, 이런 비즈니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라고 해서 이제 전 벤치마킹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요. 아무리 착한 일도, 예를 들면, 브로콜리 너마저라는 그룹이 있어요. 오랜만에 이제 컴백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제목이 그거였어요. 음악을 하려면 돈을 벌어야 해요. 좋은 일을 하려면 돈을 벌어야 해요. 이건 대명제예요, 우리 팀들은. 사실 이제 대표님 모신 거는 이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이제 모셨는데 제 질문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리빙랩을 시작한 목적이 이제 1인 가구 현상, 문제 가까이서 지금 관찰하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방식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가 좀 고리타분해요. 이제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도 이거저거 좀 시도해보고 그 다음에 학교 외부에 계신 기술자, 전문가, 뭐 혹은 이제 벤처들하고 오픈 이노베이션 좀 해보고 싶은데 그동안 보니까 이제 학교 안에서 오픈 이노베이션 하면은 딱 교문 들어서는 순간 그분들이 약간 위축되기도 하고 이제 틀을 맞추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좀 해보고 싶어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저로서는 이제 좀 도전적인 거예요. 저쪽은 되게 편안하거든요. 여기 나오면은 이제 좀 도전적이고 학생들도 좀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말씀하시기는 창업가처럼 살아보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하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도전하는 게.
그럼에도 이제 불안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속될 것이냐, 나의 이 미션은 이게 그냥 한 번의 일정 충동 아니고, 근데 저 같은 사람에게 좀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 이루고 싶은 게 뭐예요? 그게 저 다르고 지금 이 멤버가 조금씩 네.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 명확한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이루는데 최적화된 구조는 무엇인가. 저는 사실은 이제 그 형식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양한 실험보다는 그냥 학교에 있던 걸 좀 약간 끌고 나와가지고 그냥 비슷한 건데 그냥 위치만 바꿔가지고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형식과 그다음에 네. 어떤 컨비네이션에 있어서 조금 더 다양한 것들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어쨌든 이 공간을 준 뭐 어떤 관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공간이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밖에도 오피스가 하나 생겼어. 그거는 이 랩을 위한 거지 이 주민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건 분명히 뭔가 여러분이 솔루션을 찾아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공간에 상응하는 가치를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한 발을 이제 딛고 그 이제 캠퍼스 안에 딛고 지금 한 발 나와 있는 상태예요. 아니 저는 이것도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데 아니 뭐 교수 그만두는 거 아니시잖아요. 근데 뭐 한 발이 나와 이거 연투 합창이네. 학교 밖에도 학교가 아니다. 네. 그 정도의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나오실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도나 시스템 안에서 안락함을 누리면서 그 제도나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하면 이제 힘이 많이 약해.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를 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완전히 다른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가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것처럼 선생님도 한번 버리시고. 저는 원래 이제 교수를 할 생각이 많지 않았는데 서울대학교에서 정보문학 박희연 나온 정보문학을 한다고 해서 그게 되게 흥미로워서 이제 왔고 융합대학원도 또 그런 새로운 포맷이어서 이제 왔는데 15년 정도 이렇게 지내고 보니까 이제 사실 그렇게 학교는 혁신을 하진 않아요. 그걸 이제 굉장히 많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엑스트라 활동들을 해요. 뭐 인도에 가서 뭐 이렇게 테크놀로지 언더서브도 활동도 하고 뭐 이것저것도 하는데 만족감은 학교에 있어서 굉장히 똑똑한 학생들과 인터랙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새롭고 재밌는 것들이 나온다. 인재로는 여기가 좋아요. 그게 나의 만족의 한 70~80%를 차지하거든요. 굉장히 이제 브릴리언트한 친구들이 있다. 단점은 이거의 미션에 이제 같이 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똑똑한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데 또 나오면은 이제 따라오지는 않을 거고, 그럼 이제 밖에서 또 굉장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고민인 것 같아요. 나의 개인적인. 저희 회사에 이제 사람 뽑아달라고 등록한 서울대 교수님이 만드신 자동차 관련된 회사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사람 뽑아줘서 등록했는데 제가 답장을 보냈어요. 대우는 인턴급인데 그 역량은 핵심인재급이네요. 라고 했거든요. 교수 마인드인 거예요. 그동안 그냥 인턴급으로 핵심제들 써왔으니까 이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 없습니다. 교수 창업의 99%가 망해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이제 성공하신 분들이 한두 분 계신 거죠. 아마 교수물 들기 전에 나왔거나 뭐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교수님이 직접 뭔가 하시기보다 롤을 바꾸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려고 하는 친구들을 발굴해서 되게 하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와 그 플레이를 잘하도록 돕는 건 또 다르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이제 그러니까 역할을 좀 더 냉정하게 내가 창업을 해서 대표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어려울 수 있어요. 역할을 바꾸는 거죠. 어쨌든 교수님은 서울대 교수라는 이름을 활용해서
사회에 유용한 사람들을 많이 연결할 수 있으니까 하려고 하는 팀이 있으면 그 팀을 발굴해서 잘 되도록 끝까지 밀어주시는 거죠. 어쨌든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걸 엣지 있게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누군가는 연구하는 팀도 있어야 돼요. 연구라는 건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사회의 변화를 잘 주워 담아서 새끈하게 정리하는 거. 저보고 연구하라면 저 못해요.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연구하는 팀 있을 거고 여러분 안에 액션 바디가 나와도 좋겠다 라는 생각인 거죠. 어쨌든 1인 주거 공간에 맞는 컨텐츠가 실현되는 것. 일단은 뭐 박수 한번. 네. 여기 저기 그 피자 있으니까 피자 같이 네, 드시면 네, 네. 하시죠.